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충북 청주에 있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순서로 또 여러분들께 보텔 황제가 꿀팁 하나 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이죠. 물건 번호는 118436번에 해당되는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3년 9월 3일날 본 물건이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지상 9층 층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네요.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에 있죠. 상업 지역인데도 중심 상업 지역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게 적용이 돼서 이렇게 층수가 9층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대지 면적 120평, 연면적 517평, 매가 현재 43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자께서는 직영 중이시죠. 최대 용자 30억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본 7억으로서 본 물건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월 매출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월 매출 8,500만 원씩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실수 41개, 주차는 일부 가능하시고요. 용도 지역은 중심 상업 지역이죠. 공시지가 한 평당 482만 6,446원에 해당되는 충북 청주에 입지하고 있는 매매 물건 현황입니다. 본 물건의 가장 큰 타이틀 두 개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취득 원가 이하로 현재 매매 중인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감정 가격 이하로 매매 중인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취득 원가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취득 원가는 등기부상에 보시면은요, 매매 목록이 있죠. 맨 뒷장에 보시면 매매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취득 가격이 우리가 이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취득 가격과 플러스 취득 당시 매매 가격 곱하기 4.6%에 대한 취등록세를 포함한 가격이 바로 취득 원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정 가격 이하로 현재 진행 중이시고요. 본 물건은 2016년도에 현재 소유자께서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한 물건입니다. 전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세 가지만 포인트를 잡고 한번 어떤 내용을 모텔 황제가 유추해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이 충북 청주고요. 지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 매출 8,500만 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세 번째 요인은 중심 상업지역 이 세 가지 요인을 가지고 모텔 황제가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심 상업지역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심 상업지역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요. 숙박업소 그리고 먹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죠? 트라이앵글 줄줄이 사탕으로 나와야죠. 유흥 상권이 어떻습니까? 유흥 상권이 밀집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이 정도는 이제 유추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먹자 유흥업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 상업지역이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중심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바탕을 해서 결과가 숙박업소, 먹자, 유흥상권이 밀집되어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100% 공식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하나 꼭 암기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 매출이 어떻습니까? 월 매출이 8,500만 원입니다. 8,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청주에 입지하고 있죠. 청주. 이거는 바로 이제 지방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추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상권에서 월 매출이 지방에서 8,500이 나온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매매 물건입니다. 거의 상위 클래스라고 보셔도 돼요. 8,500만 원이면요. 그리고 해당 모텔이 지방의 월 매출 8,500에 중심 상업지역, 이게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8,500이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운영을 잘하고 있다. 운영을 잘하고 있다. 두 번째, 소유자 성향이 어떻습니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소유자 성향이 좋으니까 직원들의 성향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고요. 직원들의 성향이 좋으니까 단골 손님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이렇게 나오겠고, 단골 손님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손님들의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단골 손님들의 수준도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더 유추해낼 수 있겠죠? 대실 단가라든지 숙박 단가도 상대적으로 타 물건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권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다.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가 우수하기 때문에 어떤 게 유리하죠?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거죠. 접근성이 유리하다. 그리고 네 번째, 어떻습니까? 시설 역시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설이 좋기 때문에 밀집 지역인 상권에서요,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 월 매출 8,500만 원, 중심 상업지역, 이 세 가지를 연계시켜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겠습니다. 이건 거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정확한 내용인데, 그러면 모텔 한배님, 모든 조건이 좋은데 현재 왜 소유자께서는 매매를 진행할까요? 이러한 아주 고급스러운 날카로운 질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모텔 황제가 이제 물어봤죠. 소유자에게 매도 이유. 아니 대표님, 이렇게 보유 가치도 있고 현재 미래 가치도 있고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데 왜 모텔을 처분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진정한 이유가 뭘까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여기 소유가 말이죠,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 두 분이서 갑과 을 두 분이 소유자인데요. 두 분이 아주 중마고우입니다. 아주 죽을 정도로 서로 떨어져 있으면 못 살 정도로 아주 죽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사이랍니다. 근데 공유로 이렇게 지분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은 좋은데 수익률은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그러세요. 수익률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사업성은 뭡니까? 미래 가치가 좋은 거죠. 수익률은 현재 시점이죠. 현재 시점에서 수익률이 좀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거의 뭐 단독으로 소유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공유로 지분을 가지고 공유로 소유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로 이제 소유하는 이유가요. 공유를 소유하는 이유를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네. 공유로 이제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공유로 이렇게 소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네, 아버지가 있고요, 네, 어머니가 있고, 네, 어머니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본 모텔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이제 공유로 이제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처음에 취득 당시부터 세금 항목을 한번 적어 볼게요. 취등록세 이제 납부하셔야 되고요. 4.6%. 그 다음에 이제 보유 기간 동안 보유세죠. 네, 재산세 이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창출했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씩 무슨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죠? 네, 부가가치세 납부하셔야 되고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도 이제 납부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길 연도에 5월 달에 내시는 세금, 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한 분을 이듬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되는 소득세, 바로 종합소득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양도 차익이 발생이 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또 이렇게 성립이 되겠죠. 네. 그러면 아버지 혼자 100% 지분을 가지고 단독으로 소유를 하는 것과 이렇게 어머니, 자녀분과 함께 공유로 지분을 소유하는 거에 어떤 절세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분이 아버지가 4대 3.5대 2.5 이렇게 지분을 비율로 이제 공유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취등록세 4.6% 내는데요. 이 비율대로 내십니다. 매매 가격에. 취등록세는 공유로 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고요. 재산세 역시 부가 징수되는 세금이죠. 시군구에서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한 다음에 그 가격에 대해서 지분 비율대로 이렇게 고지 납부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역시 부가가치세가 1기, 2기 해서 만약에 1기에 부가가치세가 뭐 2천만 원이 나왔다. 그렇죠?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지분 비율대로 다 납부를 하시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도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이제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는 이 세금이 말이죠. 국세입니다. 네, 국세고 여기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항목이에요. 누진세율은 뭐냐? 누진세율은 우리가 이제 과표에 의해서 과세 표준이죠. 네. 과표에 의해서 세율이 이제 다른 이제 항목을 갖다가 누진세율 그렇습니다. 과표가 낮게 책정이 되면 세율도 낮게 책정이 되고요. 과표가 높으면 세율도 당연히 높게 이렇게 형성되는 항목이 바로 누진세율인데요. 종합소득세하고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 만약에 이제 뭐 한 1억이 잡혔다. 그렇죠? 1억이 잡혔으면은 1억에 대한 세율보다 1억이면 지분 비율대로 이제 소득을 나눠 가지겠죠. 그러면 1억에 대한 세율보다는 4천만 원, 3,500만 원, 2,500만 원에 대한 세율이 낮게 책정이 되겠죠. 적용이.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이게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예, 절세 효과가 있고요. 역시 양도소득세도 절세 효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본 물건처럼요. 37억에 만약에 취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37억에 취득을 해서 네. 처분 시점에 얼마에 매도를 하셨냐면 42억에 이제 매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중간에 필요 경비, 공제 대상은 없다라는 조건으로 한번 이야기하면은 양도 차익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네. 양도 차익이 5억이죠? 5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단독으로 소유했을 때는 양도 차익 5억에 대해서 과표를 잡고 아버지가 양도 차익 5억이면은 5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42% 최고 구간이거든요. 42%에다가 지방세 세액의 10%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은 한 44%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44%. 그러면 5억에 대해서 필요 경비 공제가 없다고 가정해서 5억이 양도 차익이 발생되는 경우 5억에 44%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한 2억을 넘게 2억 2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양도 차익이 5억이면은요 공유로 4% 4대 3.5대 2.5 이렇게 공유로 지분을 나누어서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5억에 5억에 3.5, 5억에 2.5 비율대로 과표가 어떻습니까? 과표가 떨어지죠. 네, 5억을 셋이서 이제 나눠가는 거니까 그러면 세율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42% 구간이 아니고요.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을 받는 거겠죠. 네, 그래서 단독으로 세금을 내게 되면은 2억 2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단독으로 공유로 이제 지분을 나누어서 취득하게 되면은 오히려 2억 2천만 원보다 공유로 취득해서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더 절세 효과가 좋다는 거죠. 2억 2천마다 더 낮게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유라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금 이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뭐냐면 이제 저렇게 지분으로 공유를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37억에 만약에 취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갑과 을 어머님, 아버님, 자녀가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자녀가 매매 가격을 37억에 취득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의도 좀 상당히 많이 오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한번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이 아들이 말이죠. 소득이 없습니다. 소득이. 어디 학교를 다닌다든지 대학생이에요.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제대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거의 납세할 의무가 없겠죠? 서류상으로. 그렇죠? 이 종합소득세가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없다는 거겠죠? 소득이 없는데 이 매매가격 37억에서 대출 만약에 이제 한 17억을 받고 가정을 하고요. 자기 자본, 현금을 이제 20억을 투자해서 취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 비율이 만약에 아버지가 4대 4대 2 한번 해볼까요? 4대 2. 아버지,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8억인가요? 8억. 그 다음에 어머니도 8억. 그리고 아들이 4억. 이렇게 투자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런데 아들이 소득 증빙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말이죠. 이 대출금은 제외하고 자기 자본 4억을 어디에서 도대체 돈이 있어서 이 지분을 비율을 2%를 차지했느냐, 이게 편법 증언 아니냐, 그래서 추징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추징을.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한 30대 중반쯤 되고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일정한 소득이 증빙이 되겠죠. 네, 그래서 4억에 대한 지분을 한 22%, 지분 비율을 20% 정도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택처럼 이게 국세청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현미경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요, 취득하는 경우 자금 조달 계획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을 해야 돼요.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런데 모텔이나 호텔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좀 많은 자산가들이 호텔이나 모텔에 이 상가 건물 중에서도 진입 장벽이 높은 호텔이나 모텔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증빙이 되는 경우는 비율을 좀 많이 주셔도 되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4대 3대 3 뭐 이렇게 주셔도 되고, 아니면 4대 뭐 3대 4 뭐 이렇게 오히려 더 많이 주셔도 될 수도 있겠고요. 증빙이 안 된다 그러면 많이 주면 안 되겠죠. 5대 3대 2 아니면 4.5대 4.5대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증빙이 되면은 비율을 많이 주셔도 되고, 증빙이 안 되는 경우는 비율을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 네. 단 이제 배우자 간의 증여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이제 증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 간의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재산, 네, 공제가 얼마까지 되냐면 6억까지는 이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공제를 해드려요. 배우자 간에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증여를 한다든지, 그래서 배우자 간의 증여는 증여 재산 공제액이 6억입니다. 6억까지는 이게 비과세 혜택이 있고요. 직계 아들이죠. 아들이니까 직계 비속, 아버지는 저를 기준으로 이게 내가 있다면 내 위로는 이제 직계 존속 그렇게 하고요. 내 밑으로, 내 자녀들한테 밑으로는 직계 비속 이런 표현을 쓰죠. 네,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재산 공제액이요. 네,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0.5, 5천만 원. 네. 단,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까지. 몇 년 동안? 네, 10년 동안. 10년 동안 합산한 금액이, 증여한 증여 재산이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는 공제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게 비율을 보셔야 되겠지만은, 배우자 간의 재산 공제액은 6억, 직계 비속은 5천만 원, 직계 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는 이게 비과세 혜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여기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녀분이 소득이 증빙이 되면 비율을 좀 높여주셔도 되고요. 소득 증빙이 안 되는 시점에서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분 비율을 높게 주시면 안 되고 좀 낮게 이렇게 책정해서 주셔라.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사업성인데요. 사업으로 인해서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물건처럼. 예. 두 번째는 이제 사업에 의해서 이제 공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갑과 을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 갑이 단독으로 10억을 투자해서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겠느냐, 아니면 갑과 을이 공유를 해서 한 건물을 20억을 투자해서 취득하신 것이 낫겠냐. 그래서 이제 수익성을 보는 거죠. 수익성을 평가를 합니다. 이제 보유 가치도 평가를 하고요. 수익성을 평가해 봤더니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수익이 더 크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로 5대5로 지분 비율로 공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모텔 황제는요, 이 경우가 1번이고 단독으로 갑과 을이 따로따로 1번의 경우가 있고 이게 2번의 경우라고 가정을 해보면 모텔 황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2번의 경우입니다. 2번의 경우. 왜냐면 이렇게 동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동업을 하시면서도 굉장히 운영을 잘 하시고요. 사이가 더 좋아지셔가지고 시세 차익도 많이 보시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경우 갑과 을이 단독으로 각각 자기 자본을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소유하시는 것이 더 좋다. 그래서 각자 모텔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원칙은 말이죠. 여러분, 대원칙은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여러분들 동업하기가 쉽습니까? 동업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동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동업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좀 헷갈린가요?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동업할 확률이 높습니까? 아니면 매매 가격이 높을수록 동업할 확률이 높습니까? 결론은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동업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 그렇죠? 호텔이나 모텔은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쉽게 진입할 수가 없어요. 혼자 진입이 어려우니까 둘이서 진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동업에 있어서 대원칙은요, 매매 가격이 낮을수록 동업을 하지 마라.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근거가 뭘까요? 모텔 황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매매 가격이 낮은 물건은 어떻습니까? 매매 가격이 낮은 물건은 월 매출이 어떻습니까? 월 매출이 낮죠? 월 매출이 낮다. 월 매출이 낮다는 거는 수익률이 낮다는 겁니다. 수익률이 낮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매매 가격이 낮은 물건일수록 동업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게 실사례인데요. 정말 피부에 와닿는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경기도에 있는 모텔을 취득했는데요. 갑과 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주 헤어지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친한 사이였답니다. 그 모텔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두 분이서 스타트는 좋죠. 갑과 을이 딱 일심동체입니다. 딱 하나 선이에요. 틈이 없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갑은 여기로 가 있고 시간이 흐르니까 을은 여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뭡니까? 이 갭 차이가. 이게 바로 돈이죠. 돈. 돈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거예요. 이제 풍선효과죠.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래도 매매 시장이 이제 중개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셨는데 직접 가서 미팅을 했습니다. 2번이나 갔어요. 두 분을 만나기 위해서 2번을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이 피부에 와닿는 사례인데요. 11월 1일은 갑이 운영을 하고요. 3일도 갑이 운영합니다. 홀순날. 홀순날은 갑이 운영하고 짝순날은 누가 운영합니까? 을이 운영합니다. 짝순날은. 이렇게 운영해요. 격일제로. 그리고 한 번 가니까 2분을 다 못 만나는 거예요. 호순날 한 번 가고 짝순날 한 번 가야 갑과 을을 2분을 만납니다. 근데 갑은 굉장히 처분을 빨리 하려고 그래요. 좀 싸게라도 내놓고 빨리 처분하려고 그래요. 을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정한 시세 차익을 보지 않고는 나는 매매하지 않겠다. 벌써 이해관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 되겠습니까? 매매 안 돼요. 그러면 한 달에 보름은 이제 갑이 운영해서요. 여기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의 매출은 갑의 이제 수익을 가져가고요. 을이 근무한 날, 짝순날. 이 짝순날 을이 근무한 날은 을이 이제 수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일정한 지출이 나가겠죠. 필요 경비, 그 다음에 이자, 직원들 월급. 그거는 50%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복골복입니다. 매출이 좋은 날이 걸릴 수도 있고 안 좋은 날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 직원이 무슨 죄입니까? 청소 직원은 갑이 오시는 날은 갑의 말을 들어야 되고요. 을 사장님이 출근하는 날은 을 사장님 말을 들어야 돼요. 두 분이서 영업 방침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직원이 버티지를 못해요. 헷갈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IQ 한 130 정도 넘는 청소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갑 사장님의 스타일을 알고 을 사장님의 스타일을 압니다. 눈을 딱 뜨면은 오늘이 홀순날인지 짝순날이부터 먼저 파악을 하죠. 오늘 홀순날이구나. 그러면 우리 갑 사장님이 출근하는 날이구나. 우리 갑 사장님은 이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습니까? 인지도가 높아가죠? 청소 직원들? 그럼 월급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호흡이 안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텔을 취득하실 때 이런 절세 효과도 한 번 정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로 이제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공유로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모텔 황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모텔을 취득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모텔 황제가 강조드리는 거는요.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사전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만이 여러분께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보유 기간 동안 소득 이득도 누리시고 처분 시점이 도래했을 때에는 자본 이득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